의원님 그 후보님들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내셨었는데 좀 관련해서도 의원님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국회에서 후보가 단일화하는 후보들이 갑자기 논쟁하고 하는 게 보통의 우리가 이제 여의도 문법이고 근데 갑자기 단일화가 되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국회의원들이나 당선자들이 좀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정경 발표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호소하셨는지 좀 알려주셨어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 22대 국회는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이거를 잘 반영해야 된다. 그 민심은 나라를 구하고 국민을 살릴 거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국회의장으로서 하는 그 기준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그게 바른 길인가 바르지 않은 길인가 이거 중심으로 보겠다. 그리고 협상을 여야 간의 협상을 존중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하는데 국민의 민심에 맞지 않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냥 끌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도나 이런 협상 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한데도 안 되면 그건 국민에게 손해가 가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국민의 이익이 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여야가 협의해주고 나아가길 바라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법이 여야 합의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헌 관련해서 이제 뭐 거부권 관련 개헌 22대 넘어가면 이제 개헌 이슈가 좀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의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 좀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헌법이 87년 체제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30년, 거의 40년 다 돼가요.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87년에 대한민국 88 올림픽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의 반열, OECD에서 인정한 식민지를 겪은 최초의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헌법 시스템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죠. 또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 법률 미비, 헌법 미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측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국회의장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입법부의 상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개헌안에 당연히 담겨져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헌으로 가야 된다. 강경하게 느껴지시는데 후원 행사를 좀 보시지 이어지는데 사실 국회의장이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은데 어떤 법안을 지금 이제 이렇게 삼성 특검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게 이제 난제죠.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부권을 한 법 중에서 이게 거부권을 하는 건 정말 국민이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입법 하자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는 거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래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에서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하는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일이다, 침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권의 남용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거부권으로 해서 한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통과시켜 나갈 것이냐, 야권이 다 합쳐서 192석이 그리고 8석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여야 원내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진행될 텐데, 저는 제가 가장 우리 헌정사상 어려웠던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운 협상을 해봤습니다. 123석밖에 되지 않는 여당이었고 여소야대였고, 교섭단체도 3대1이었습니다. 저권자고 야당에서 있었고, 그리고 인수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장관 임명 과정에 국회 파일도 7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정부 구성하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경, 정부조직법, 본예산까지 국회에서 다 표결로 처리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보고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또 양당 원내대표의 그 협의 과정에 저도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그게 단순히 중재만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득표율이 공개가 안 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 비공개니까 비공개로 끝내야 돼요. 그럼 혹시 여야 이제 원내대표 간의 그 협상 이런 게 잘 안 될 시 좀 직권 상정 같은 것도 고려를 하고 있나요? 뭐 잘 안 될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여야 간 협의를 존중합니다. 이거는 국회라고 하는 게 대화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의를 존중하는데,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말 진전이 안 된다, 그런 법을 너무 정파적인 정략적인 문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상정, 그걸 국회법에 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회법은 여야가 다 동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회법,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